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늘은 좀 매매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매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차트, 재료, 그리고 뭐 수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아침에 이제 매매를 할까 말까 망설였기 때문에 한번 이제 펴놨는데요. 원래 그 미스터 블루는 매매를 하는 종목이 아니죠. 예,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 상에서는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5일선 매매입니다. 5일선 매매는 5일선 매매가 될 수도 있고 5분선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분선 매매가 될 수도 있고 5개월선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이 타고 가는 선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 5일선, 5분선, 5개월 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 굉장히 좋죠. 그리고 5일선 지금 역배열인 상황인데 5일선이 최초의 그런 어떤 11선을 넘어갈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매매가 가능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다른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요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을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결심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그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죠. 수급이나 그런 어떤 재료에 대한 확신에서 이제 간다는 거죠.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날짜가 28일,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28일 투신이 들어왔잖아요. 투신이 뭐 아주 작은 양이지만 들어왔습니다. 투신이 어, 투신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요. 이전 너무 작은 양이고, 너무 작은 양이지만 어쨌든 투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런 어떤 5일선 매매 방식에 있어서 그 전에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 그 5일선 매매에서 투신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땐 플러스 10 이상 좀 들어와야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 당시에 이제 외국인 주도 이제 매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수급이 지금 요 수급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강한 수급은 아니에요. 강한 수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윗골이 달아주는 모형, 아마 이날에 이제 리본형으로 반등이 나왔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리본형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일선 위로 얹혀 탔단 말이죠. 수급이 나오고 5일선 위로 얹혀 탔다. 그러면 5일선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이거는 언제 매매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선에 닿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머리를 잘 쓴 거죠. 머리를 잘 써야죠. 당연히 여기 내려오기 전에 주요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 매물대라는 거죠. 지금은 보시면은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는 여기 이제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이 좀 더 역할을 좀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평선을 막고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매수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 매수는 언제 해야 하고 매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제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준은 항상 목표가를 정하는 거죠. 목표가를 정하는데 목표가, 이건 매도선이죠. 매도선. 그리고 지지가, 매수선. 이걸 잘 정해야 돼요. 이거는 차트를 많이 보셔야겠죠. 어디든지 맞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평선에 맞든지 볼린저 밴드에 맞든지 통상적으로요. 아니면 그런 어떤 지지선, 매물대 지지선에 맞든지
어느 선이든지 맞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맞을 확률이 높은 것을 골라서 거기서 대기를 타고 있는 거죠. 대기를 타고 있다가 지지가 나온다고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지지가 나온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지지를 볼 때 우리 이제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 프로그램 매매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가 변화됐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어떤 반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승한다고 5일선 위로 상승한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일선 위에 상승하면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이에서 단타의 개념이죠, 단타의. 근데 이게 단타라는 게 이게 또 다 살펴보면 이게 장타라는 거죠, 장타.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5일선 위를 지켜주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내가 확신을 한다. 그리고 재료도 좋다. 그리고 충분히 이평선상 올라갈 자리가 많다든지 아니면은 위에 이제 매물대가 이제 상방에 있다든지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 또는 신고가였을 때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5일선을 따라가면서 5일선에 부딪히는 자리 또는 매물대에 부딪히는 자리 또는 이 그 볼린저 밴드에 부딪히는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지가 나오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그 며칠 거를 볼 거냐면 이거 여기까지 확신의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날 이제 2월 4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월 4일 날 어떻게 잡아야지 좀 잘 잡았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2월 4일 날 5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잘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월 4일 날 보시면은 뭐 가격대 이렇게 때리고 올라갔어요. 뭐 여기 안에서도 이제 뭐 선들이 있죠, 당연히. 여기 안에서도 선들이 있지만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봉상 이날 우리가 잡아야 하는 가격은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 딱 때리고 바로 올라갔거든요. 이걸로 설명할게요. 2월 7일 걸로 설명하는데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여기 요 자리 때문에 2월 7일 걸 설명하네. 9487이거든요. 9487. 자, 9487이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가? 2월 7일에 9487을 우리가 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7일 여기거든요. 네, 2월 7일은 원래 잡는 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조금 이따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9487. 자, 2월 7일이죠. 이게 2월 7일입니다. 그러면은 9487의 위치는 뭐야? 2월 7일 제가 날짜 잘못 봤나요? 다시 볼게요. 자, 8487인가요? 여기 8487인가 봅니다. 8487.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8487이고요. 8487고 우리가 과연 8487을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 이제 8487이 5일선에서 지지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 예상할 수 있는 능력, 지지를 하는 자리를 예상할 수 있는 능력, 그걸로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시나리오를 쓴다는 겁니다. 자, 8487이 아마 여기 요 자리인 것 같습니다. 8500. 예. 아침 시작하자마자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떨어졌다 올라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봉상에 8487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모양의 W 패턴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조금 더 큰 확신을. 그럼 여기서 한번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매도는 어디? 매도는 일단은
매도가 아니라 손절은 내가 산 가격이 손절 가격이 되겠죠. 8487에서 샀을 수도 있고 여기 W 여기 찍힌 자리에서 샀을 수도 있지만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손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전에 노란색 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제 가능한 거 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제 5분선을 보느냐, 5분봉에서의 그런 어떤 이평선을 보느냐, 아니면 15분이나 30분에서의 이평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30분 봉에 10분 봉이죠. 거기 찍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은 똑같거든요. 보라색 선하고 파란색 선, 이제 5분하고 10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어떤 상승이 다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얼마나 지지를 어디에서 해줄 것인가, 이게 상승하는 종목을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상승하는 와중에 지지를 어디를 해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숙달하고, 그 다음에 이 숙달한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수. 그럼 자,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도도 동일하다. 매도도 동일한 거. 매도는 이게 여기 괜히 맞고 떨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매물대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매물대의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여기는 안 터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올리는데 이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진 자리 여기, 그죠? 이 봉에서 이제 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진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이 봉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요봉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의 상승에서는 이 봉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번 상승에서는 조금 넘어가기는 했지만, 그럼 뭐 또 다른 이제 거래량의 부분에 있어서 막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일봉으로 보고 있지만 찾으면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봉으로 본다든지 했을 때 분명히 막힐 수밖에 없었던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120주 선이죠. 120주 선을 뚫지 못한 그런 잠시만요. 우리가 날짜가 이게 며칠이었죠?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이제 미스터 블루를 분석하고 지금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서 2월 7일이잖아요. 자, 주봉상에서는 힘있게 271 이 선도 가지를 못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 선에서 벌써 막혀버린 거죠. 20주선에서. 당연히 20주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좀 이런 지금 봤을 때 종목에서의 강한 힘이, 수급에서의 강한 힘이 느껴졌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급이 아주 강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강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종목별 투자자 현황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료상에서 좀 확신을 가져가지고 주봉상의 여기를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차트를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해서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괜찮게 생각하는 방법은,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간 거네요. 이 매물대 때문에. 그죠? 이 매물대가 여기서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매물이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종목 주가의 움직임이 여기 딱 때리고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조금 오버했다가 거기서 끌려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밑에까지 재료가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재료는 이렇게 밑에까지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약간 조금 더 위에 요 어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점점 더 확률을 높여가는 작업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더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어떤 수급을 보고 강함을 이제 판단을 한다든지, 뭐 투신이 들어왔다, 뭐 기관이 뭐 이 종목은 전통적으로 기관이 강한데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 아니면은 뭐 최근에 그 대연에 대해서도 저번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대연에 대해서도 대연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급을 이제 볼 수 있다. 수급에서의 강함 그런 것을 보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5일선에서 이제 살짝 페이크 준 거죠. 페이크. 이런 페이크에 대해서도 좀 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겠죠. 경험을 많이 쌓아야겠죠. 페이크를 주고 뭐 여기를 다시 돌파할 때 살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보고 지지선 그리고 목표에 따른 선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재료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조금 더 수익을 내는데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고 그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 거겠죠. 장기 투자도 뭐 저기서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능하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이거라는 거죠. 오랜만에 이제 224일선 넘어서 올라왔을 때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져서 5일선 한번 지지했을 때 그때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나가줘야겠죠. 이탈하는 자리에서 나가줘야겠죠. 이게 이제 이탈하는 그 티를 여기서 내버렸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윗골이 달고 이렇게 양봉 엄청 크게 터졌을 때 당연히 저기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죠. 이런 신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주식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